오늘의 문학 낭송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모든 비교가 최악인 이유는 나의 최악의 장면과 남의 최고의 장면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원 작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진짜 배우고 경청한 사람들의 세상에는 실천이 가득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고려와 지적인 허영심이 없다면 당신의 시간 낭비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는가?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가? 이 질문은 애초에 탄생할 필요가 없는 의문이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왜 타인의 의견이 필요한가? 내가 주도해야 할 일에 왜 타인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시작부터 주도할 수 없다면 그건 나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90% 정도는 일은 하고 있지만 모두 남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대부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 낭비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그렇다. 물론 어느 정도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것마저 무시하는 건 아니다. 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모든 일에 남들의 견해가 가장 먼저 고려된다면 그건 누구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 병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게 사실이다. 경청도 지나치면 지적인 허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듣고 배웠다면 이제 자신의 의지로 시작해야 한다. 평생 배우거나 평생 듣기만 하고 무엇 하나 스스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배우거나 경청한 사람이 아니다. 진짜 공부와 경청은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배우고 들었다면 하나라도 스스로 시작하라. 나의 독서와 글쓰기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개에게는 개가, 소에게는 소가, 돼지에게는 돼지가 보일 뿐이다. 오랫동안 운동을 해서 팔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힘없이 늘어져 있는 물체를 집어 던지게 되면 멀리 날아가서 강력하게 부딪힐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자면 이 물체의 질량이 외부의 힘을 전부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현상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의 독서와 글쓰기가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독서와 글쓰기가 가진 힘은 아주 세다. 그건 마치 30년 동안 매일 치열하게 운동한 선수의 팔과도 같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근육으로 무장할 팔도 힘없이 늘어져 있는 물체는 멀리 던질 수 없다. 또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지점으로 던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독서와 글쓰기가 강력한 팔이라면 하늘하늘한 연약한 존재는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다. 독서와 글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위대한 사상이나 시대를 호령한 천재의 걸작은 이를 위해 할 만한 사람을 만나 비로소 빛나는 별이 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편협하고
지성이 빈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끝내 빛나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진다.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잠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고, 햄릿이 말한 것처럼 독설도 어리석은 귀 속에서는 잠잔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물리학자 리히엠베르크는 이런 현상을 충격에 가까운 강력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했다. 책은 거울이다. 원숭이가 들여다보는데 한자가 보일 리 없지.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 또 생각이다. 뛰어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걸 가질 내면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 뛰어난 것들은 뛰어난 자들의 눈에만 보인다. 방법은 하나다. 365일 24시간 내내 생각을 멈추지 마라. 나의 생각이 내가 살아갈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 6월 김종원 작가님 무료 공개 강연 일정을 안내합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계발, 독서, 글쓰기, 책, 좋은 글, 좋은 글귀 철학,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 니체, 쇼펜하우어, 괴테, 비트겐슈타인.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방송에서 핫도그 많이 먹기 대회를 중계하는 장면을 봤다. 참가자들이 핫도그 먹는 방법은 둘 중 하나였다. 1. 물에 적신 빵과 소시지를 분리해서 따로 먹기. 2. 물에 적신 빵과 소시지를 함께 먹기. 그냥 먹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으니 그들은 모두 핫도그를 물에 흠뻑 적신 후 입에 구겨 넣었다. 그걸 보며 나는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니, 많이 먹기 대회이니 굳이 맛있게 먹는 건 필요 없는 건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 많이 먹기 대회이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2. 그래도 최소한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3.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4. 뭘 생각을 하나? 그냥 봐라. 5. 기타 의견. 나는 나로 살면서 나를 증명할 것이다. 내가 먹은 것은 나의 육체가 되고 내가 읽은 것은 나의 정신이 된다. 먹고 읽은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를 완성한다. 누구나 쉽게 말한다.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진리에 가까울수록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실천은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건 삶의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 쇼펜하우어는 음식과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설명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멈추는 삶, 영혼에 좋은 책을 선택해서 충분하게 읽고 공급하는 삶은 역시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어려운 일이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누구든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찾은 방법은 다음 7가지다. 아래 소개하는 7가지 지침을 읽으며 자신의 삶에 맞게 변주해서 적용해보라. 1. 나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길들여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내가 사색해서 얻은 지식만 나의 지식이다. 검색은 타인의 지식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나만의 지식을 찾는 일임을 기억하자. 3. 사색하며 사는 자는 자신의 명령에만 반응한다.
명령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명령을 기다리게 된다.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4. 행복해지려면 불행과 친해져야 한다. 불행을 자주 만나서 경험하고 아파해봐야 행복이 뭔지 알 수 있다. 불행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며 섬세하게 관찰하라. 5. 일상의 모든 것이 있으니 자신에게서 구하라. 다른 세상,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요구하지 마라. 내 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내 안에 모두 존재한다. 6. 다수는 그저 숫자가 많은 존재일 뿐이다. 숫자가 많다고 그게 정답일 수는 없다. 숫자가 아닌 그 안에 녹아있는 의미를 바라보라. 7.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때 가장 진실해진다. 내 삶이 탄탄해지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마음도 차분해진다.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성장만 생각하라. 누구도 자신을 뛰어넘는 세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성의 무도회에 나왔다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된 무용가와 같은 심정이 된다. 나는 대체 누구와 춤을 추어야 할까? 절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세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누구도 자기 수준 이상의 세계는 아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타인과 세계를 평가한다. 자신의 지능 수준에 따라 남을 이해할 뿐이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대충 사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지적 수준이 낮아지면 정신적인 수준도 점차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성의 무도회란 결국 대화를 뜻한다. 그는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상대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와 춤을 추어야 하는가 라는 말은 곧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 라는 말과 같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누구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수준을 맞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수준의 사람이 높은 수준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만 이걸 꼭 명심해야 한다. 다음 3가지 사항을 낭독하고 필사하며 루틴으로 만들자. 1. 너무 높은 수준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나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 2. 항상 오를 수는 없지만 항상 들을 수는 있으니 잘 모를 때는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3. 모든 불행과 고통은 남과 비교하면서 시작되니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생각만 갖고 대화에 임하자. 부모라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 1. 아이에게 다정한 말을 들려주면 내 마음도 다정해진다는 사실 알기. 그리고 2. 힘들 때 누가 내 곁을 지켜줬는지. 3. 힘들 때 누가 내 곁을 떠나갔는지. 4. 잘 됐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는지.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 1.
정작 나만 스트레스 받고 정신 피폐해짐. 2. 내 귀한 시간만 다 날라감. 3. 웃는 날보다 울상으로 보내는 날이 많아짐. 인생에 도움 안 되는 행동. 1. 지나간 시간에 미련을 갖는 것. 2.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했던 것. 3. 남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던 것.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1.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했던 것. 2. 진작 끝내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늘어졌던 것. 3.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것. 힘들어도 꼭 지켜야 하는 것.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기. 3. 식사 끼니 거르지 않기. 4.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 두지 않기.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좋은 글. 1. 내일은 어제보다 잘 될 것이다. 2. 영원한 아픔도 영원한 시련도 없다. 3. 걱정하지 말자. 이 또한 금방 지나간다. 4. 자신감을 가지자. 내가 해내지 못할 건 없다.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증거들. 1. 힘든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2.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자. 오직 나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잊지 않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모든 독서는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끝내야 자신만의 무기가 된다.